안녕하세요. 필승당구 레슨 배준석입니다. 저의 새로운 컨텐츠 아바타 당구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성 동호인하고 여성 선수가 대결을 하는 내용인데요. 레슨을 진행할 때처럼 너무 진지한 분위기보다는 가끔은 조금은 재밌는 분위기에서 당구 치는 영상을 원하시는 분들이 보시기에는 괜찮은 컨텐츠인 것 같습니다. 왼손으로 앞돌리기 대회전. 자, 여길 봐야죠. 내가 여길 집어줬으면. 그렇지. 나 지금 화내는 거 아니야? 아니 나 봤어. 봤는데 이걸 보고 이렇게 칠 수가 없잖아. 오케이. 오랜만이라 잘 안 맞는다. 이게 진짜 웃겨. 좋아. 잘 쳤어. 잘 쳤어. 잘 친 거야? 가자. 딱 일로 향해서 왔잖아. 미쳤다. 혹시 아직까지 아바타 당구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바타 당구를 검색하셔서 한 번씩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구를 칠 때 기본적인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시스템을 알아도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영상 중에 시스템보다 훨씬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다뤘던 내용들을 모아봤는데요. 당구를 계속 치는 한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의 기본기에 대해서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나 아직까지도 필승당구 레슨을 구독하지 않으셨다거나 또는 오늘 제 필승당구 레슨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제가 계속 열심히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브릿지 얘기를 해볼 건데요. 당구 큐는 앞에서부터 뒤로 갈수록 두께가 점점 굵어집니다. 그래서 처음 동작 때는 큐를 잘 잡아줬던 이 검지와 엄지로 만든 구멍이 백스윙을 할 때는 큐의 굵기보다 구멍이 크기 때문에 큐가 이렇게 노는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브릿지를 잡으실 때는 검지를 약간 앞쪽으로 이렇게 눕혀주시면 큐가 얇아지는 부분에서도 큐를 잘 잡아줄 수가 있고 예비 스윙을 해서 큐가 굵어지는 부분에서도 큐를 잘 파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세 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구장에서 당구를 치다 보면 당구를 이렇게 치는 분들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조금 전에는 제가 예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조금 극단적으로 오버해서 표현을 했는데요. 자세를 일찍 풀 때 좋지 않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큐 끝이 공에 닿기 전에 자세가 풀리게 되면 큐미스의 확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확히 공을 터치한 이후에 일어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간혹가다 큐 끝이 공에 닿기 전에 내 몸이 먼저 일어나게 되면 당연히 큐미스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큐미스가 조금 잦게 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습관이 되기 전까지는 임팩트를 한 후에 가급적이면 한 2, 3초 정도는 엎드려서 결과를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시선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부분은 큐의 틀어짐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을 칠 때 당연히 당점과 두께를 확인한 뒤에 지금처럼 엎드릴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시선 처리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내 큐 끝이 수구 바로 앞에 있을 때는 당점을 바라보시고요. 그리고 백스윙을 했을 때는 일적구를 향해서 시선을 옮깁니다. 그리고 다시 수구 앞에 큐 끝이 갔을 때는 당점을 바라보시고요. 그리고 또다시 백스윙을 했을 때는 일적구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임팩트를 하셔야 내가 준 회전 방향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큐의 틀어짐을 조금이라도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를 움직여서 조금 크게 표현을 해보면 자, 엎드렸을 때는 수구의 시선, 백스윙을 했을 때는 일적구, 다시 수구. 그러면 마지막 임팩트를 하기 직전에 내 시선은 일적구를 향해 있게 됩니다. 그래야 큐의 틀어짐이 없이 임팩트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과 같은 배치가 왔을 때 당연하겠지만 실수 유형은 내가 목표로 한 반대쪽 코너를 향해서 내 수구를 보내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또 다른 유형의 실수는 당연히 너무 얇아서 타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지금 두 번의 실수 모두 두께 미스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미지볼을 저는 이럴 때 실제 게임 중에 사용을 합니다.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먼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수구가 1적구를 맞은 뒤에 목표 첫 쿠션으로 가기 위한 라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1적구로부터 상대 하나 정도의 길이가 떨어진 지점에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가짜 공을 하나 목적공을 만듭니다.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내 수구가 1적구를 맞은 뒤에 이 이미지볼 지점을 지나갈 수가 있다면 목표 첫 쿠션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저는 이제 목표 첫 쿠션이 아닌 조금 전에 만들었던 눈에 보이지 않는 이미지볼을 향해서 수구를 보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 목표 지점을 향해서 내 큐선을 넣으시고요. 그리고 상대 하나만큼 떨어진 거리에 이미지볼을 만듭니다. 그리고 엎드렸을 때 내 시선은 더 이상 첫 번째 쿠션을 향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만들었던 이미지볼을 향해서만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심리적으로 부담이 덜 될 겁니다. 자, 지금 같은 옆돌리기 대회전도 실수하시는 장면을 제가 많이 봤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미지볼을 사용해서 반대편 쿠션이 아닌 그것보다 훨씬 가까운 지점에 목표 지점을 잡고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첫 쿠션까지의 거리가 멀 때 이미지볼을 다 쓰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배치를 세워치기를 공략을 한다고 하면 무회전을 줬을 때 반대편 1.5포인트 정도가 목적지가 되는데요. 저는 이럴 때도 저 단쿠션을 직접적으로 보지 않고 이미지볼을 만들어서 그 지점을 향해서 치려고만 노력합니다. 자, 다음과 같은 세워치기 배치가 왔을 때도 이미지볼을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엎드려서 배치를 봤을 때 자꾸 1적구와 수구를 보고 다시 이 목적구를 향해서 고개를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얼마만큼 어떻게 회전을 줘야 될지에 대한 설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첫 번째 쿠션 지점에서 득점이 되기 위한 라인을 설계를 하고요. 내가 엎드렸을 때 눈으로 볼 수 있는 지점에 이미지볼을 만듭니다. 그럼 저는 이 지점만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포인트가 있으면 이 포인트의 절반 지점에 큐 끝이 오게끔 먼저 이 큐를 이 포인트 선상 위에 올려 놓습니다. 그리고 브릿지를 지금부터 잡으실 건데요. 브릿지를 잡으실 때 내 브릿지의 끝은 이 큐를 들었을 때 이 포인트에 올 수 있게끔 브릿지를 잡습니다. 자, 이 정도 브릿지 길이가 그렇게 불안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배팅을 내지 못할 정도로 짧지 않은 그런 정도의 브릿지인 것 같고요. 다음은 오른손인데요. 사람마다 팔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왼팔과 오른팔까지의 간격이 당연히 다를 겁니다. 팔이 긴 분들은 그만큼 큐를 뒤를 잡을 것이고 체격이 조금 왜소하신 분들은 당연히 앞쪽을 잡게 될 건데요. 나한테 가장 잘 맞는 내 오른손의 위치는 자, 다시 큐를 내려놓고 브릿지를 잡았다고 가정을 하시고요. 내 오른팔이 직각이 되는 위치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왜 이 직각을 잡아 주셔야 되냐면 가장 배팅을 잘 낼 수 있는 팔의 각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브릿지는 이렇게 잡으신 상태에서 혹시나 너무 큐의 앞을 잡게 되면 백스윙을 나갔을 때 큐가 빠질 수도 있고요. 반대로 너무 뒤쪽에서 시작이 되면 스윙이 밖으로 빠지지 못해서 백스윙을 하려면 어깨가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브릿지 손과 큐를 잡는 손의 간격을 지금처럼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돼야 공을 치는 데 있어서 가장 안정적인 스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실제로 오프라인 레슨을 진행하다가 많이 본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보통 당구를 칠 때 이렇게 자세를 잡았을 때 두께와 당점이 한 번에 잘 맞아 떨어지면 상관이 없겠지만 간혹가다 회전량이 조금 적은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두께가 좀 잘못된 것 같기도 해서 수정을 하는데요. 수정을 하실 때 이런 식의 수정을 하는 분들을 제가 꽤 많이 봤습니다. 자, 왼손 브릿지를 가만히 놔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회전이 적다. 그러면 회전을 이런 식으로 몸을 틀어서 그리고 왼손 브릿지를 가만히 유지한 채로 회전을 추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맞지 않았던 회전에서 회전량은 맞아지지만 반대로 1족구의 두께가 내가 처음에 겨냥했던 두께가 아닌 두께가 맞게 됩니다. 반대로 두께가 맞지 않아서 두께를 옮겨도 마찬가지로 왼손 브릿지가 가만히 있으면 당점이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당연한 내용이지만 무언가 수정이 이루어져야 될 때는 항상 자세를 다시 푸신 뒤에 내가 주려는 2팁이면 2팁, 3팁이면 3팁 항상 두께와 당점은 지금처럼 한 세트로 묶여서 동시에 설정이 되면서 엎드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초구 배치를 제가 예로 들어드리면 저는 원팁 반 정도의 약 절반 정도의 두께를 칠 건데요. 자, 제가 일부러 두께를 절반은 겨냥은 하지만 회전을 거의 느낌 팁만 쓴 상태로 엎드려 보면 당연히 두께는 맞지만 회전이 맞지 않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왼손은 가만히 있고 회전만 추가를 하게 되면 1족구의 두께가 당연히 두꺼운 쪽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경우는 회전량은 원팁 반이지만 지금 제가 일부러 두께를 조금 두껍게 엎드려 봤습니다. 이 상태에서 두께를 맞추기 위해서 왼손은 가만히 있고 두께를 얇은 쪽으로 수정을 하게 되면 회전량도 같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엎드리실 때는 회전과 두께가 동시에 설정이 된 채로 엎드리셔야 된다. 그리고 수정이 필요할 때는 자세를 다시 푸셔서 수정을 한 뒤에 엎드리셔야 된다. 이 부분은 반드시 명심하셔야 당구 실력이 점점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배치 화면으로 왔는데요. 일단 처음에는 여러분들께서 3뱅크를 칠 때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5&1 시스템의 실수 유형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시스템을 접할 수 있는 경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5&1 시스템 자체의 숫자는 거의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혹시나 5&1 시스템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제 영상 117화에도 5&1 시스템에 대해서 다룬 내용이 있기 때문에 관련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5&1 시스템을 알지만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3뱅크를 칠 때 두 가지 실수 유형은 당연히 짧게 빠진다거나 아니면 너무 길게 도착이 돼서 빠지는 두 가지 실수 유형이 있겠죠. 근데 그 실수가 나오는 이유는 딱 두 가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힘 배합이 일정하지 않으면 길거나 짧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배치를 놓고 보면 40 출발, 첫 쿠션 20을 향해서 보내면 수구는 이 2포인트 쪽에 도착이 돼서 지금 배치가 득점이 돼야 되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치는 기준 속도보다 조금은 약한 힘 배합으로 첫 쿠션을 향해서 보내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제가 평소에 치는 힘 배합보다 약한 힘으로 쳤더니 오히려 긴 도착이 돼서 득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제가 조금은 강한 힘으로 타격을 해볼게요. 자, 강한 힘으로 쳤더니 처음에 길게 빠졌던 것과는 반대로 이번에는 짧은 도착이 돼서 득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실수 유형이 있다면 힘 배합의 기준을 동일하게 하더라도 칠 때마다 다른 회전을 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평소에 주는 회전량보다 일부러 조금은 적은 회전량으로 기준 힘으로 시타를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회전을 덜 줬더니 짧은 도착이 됐고요. 이번에는 반대로 제 평소 회전량보다 더 많은 회전량으로 시타를 해보겠습니다.
자, 당연한 얘기겠지만 회전량을 더 줬더니 이번에는 목표 지점보다 긴 도착이 돼서 득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득점을 하기 위해서 제가 평소에 쓰는 회전량 그리고 제가 평소에 쓰는 기준 타격량으로 시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회전량이 칠 때마다 달라진다거나 힘 배합이 칠 때마다 달라지게 되면 계산한 지점에 도착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단순하지만 계산대로 도착을 시킬 수 있는 기준 회전량과 기준 힘 배합을 잡아 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동일한 도착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계산대로 동일한 도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40 출발해서 첫 쿠션 20을 향해서 쳤는데 동일한 도착은 되더라도 매번 긴 도착이 된다면 회전량이 많다거나 속도가 늦은 걸 수도 있고요. 반대로 매번 짧은 도착이 된다면 기준 회전량이 적거나 또는 칠 때마다 너무 강한 힘으로 치는 경우일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도착이 되더라도 계산대로 동일한 도착이 될 수 있는 회전량과 타격량을 연습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 전에는 20을 향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프레임보다는 살짝 짧은 지점을 향해서 들어갔습니다. 자, 두 번째도 처음과 비슷한 도착이 됐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쳐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아주 미세하게 길게 도착은 된 것 같지만 그래도 제가 시타를 했던 세 번은 거의 다 비슷한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5&하프 시스템을 알고 계셔도 칠 때마다 다른 도착이 됐던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두 가지 회전량의 기준을 잡고 속도의 기준을 잡아 놓으시면 지금보다는 성공률이 많이 좋아지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배치는 쉬워 보이지만 테이블 반발력에 대한 이해를 못해서 실수하는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해결 방법까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배치는 앞돌리기 대회전인데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1적구가 단쿠션 2포인트보다 안쪽에 위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2적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너에 약간은 확률 좋게 서 있을 때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배치가 왔을 때 아마 지금 같은 실수를 꽤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자, 조금 전에 저는 제가 평소에 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얇은 두께를 잘 맞췄는데도 짧게 도착이 돼서 득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자, 1적구를 빼고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적구를 뺀 상태에서 수구가 1적구를 맞고 출발되는 지점에서부터 얘기를 해볼 건데요. 만약에 지금 상황을 5&하프 시스템대로 계산을 한다면 거의 뭐 90 출발해서 첫 쿠션 70 정도가 되겠죠. 뱅크샷으로 칠 때는 당연히 첫 번째 쿠션에서 반발을 많이 주지 않을 겁니다. 자, 근데 아까 제가 짧게 빠졌던 현상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 두 번째 쿠션을 맞을 때 너무 강한 반발이 실려 있게 되면 동일한 첫 쿠션을 보내더라도 이런 식의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힘 배합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적구가 단쿠션 2포인트 이내에 있는 앞돌리기 대회전을 치실 때는 두 번째 쿠션을 맞는 당시에 힘이 실려 있으면 장쿠션에서 회전을 먹고 뻗어나가지 못하고 튕겨지는 현상 때문에 짧게 도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차피 1적구를 얇은 두께를 치는 거기 때문에 힘 배합을 많이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배치도 계산을 해보면 제가 지금 Q로 가리키는 지점 정도에만 도착이 되면 충분히 득점이 될 수 있는 배치인데요. 제가 일부러 조금은 강한 힘으로
이 지점을 향해서 보내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제가 일부러 강한 힘으로 쳤더니 반발력 때문에 짧은 도착이 됐었죠. 이번에는 제가 득점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부드러운 힘으로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대회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강한 힘으로 치면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손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1적구가 제가 말씀드렸던 특정 구간에 있는 앞돌리기 대회전을 치실 때는 너무 과한 힘으로 시도를 하게 되면 장쿠션에서의 반발 때문에 짧아질 수 있다는 것을 꼭 주의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혹시나 지금처럼 1적구가 단쿠션에 붙어있는 앞돌리기 설계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 필승 당구 레슨 28화 영상을 보시면 참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세 번째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과 비슷하지만 옆돌리기 대회전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1적구를 노란 공으로 해서 칠 수 있는 옆돌리기 대회전 배치가 왔을 때, 자, 계산을 해보면 출발이 25 정도가 되기 때문에 코너를 약간 넉넉하게 돌 수가 있어서 대회전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지금 배치도 제가 말씀드렸던 앞돌리기 대회전 때와 마찬가지로 힘 배합 때문에 이런 실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있던 배치에서 수구의 도착 라인을 연결해보면 이적구가 이 지점에 있어도 동일한 배치인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실수를 하신다거나 또는 이런 식의 행운의 득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지금 같은 대회전 배치가 왔을 때도 아주 간단하지만 힘을 많이 줄이셔서 세 번째 쿠션에서 회전이 먹을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힘이 부족하더라도 약한 힘부터 천천히 올려가면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는 굉장히 부드러운 힘으로 쳐볼게요. 대신 회전은 잘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한 가지 더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약한 힘으로 치더라도 대회전이 돌 수 있는 이유는 회전을 잘 주게 되면 세 번째 쿠션에서 회전에 의한 마찰력이 발생이 돼서 수구가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너를 향해서 보내면 득점이 될 수 있는 배치인데 대회전이라는 이유만으로 강하게 치게 되면 세 번째 쿠션에서 반발력 때문에 짧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도 힘보다는 회전에 집중을 하시는 게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오늘 보신 내용이 별거 아니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당구를 잘 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져야 되는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내 기본기를 한번 체크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실력이 많이 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필승당구였습니다.